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이제 가을로 네. 접어들었는데 네, 김태형 기자도 그렇고 우리 장영준 부장도 그렇고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청고마비라고 이렇게 가을이 가면 갈수록 책상이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말이 살쪄야 되는데 말게요? 3D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우리 저 김태형 기자가 갈수록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 먹은 것까지 살로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재판 관심 끄는 그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네.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고 네. 그리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이렇게 쓰러진 건이 그런 두 가지 있었죠. 일이 좀 있었죠. 먼저 그 조국 전 장관 동생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채용 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징역 1년이 선고됐고요. 그 법정 구속됐습니다. 모두 6개 혐의가 있었는데요. 5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고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그래서, 웅동학원 그 교직원 채용할 때 네. 좀 비리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실형,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거고 네. 나머지 혐의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제 채무 면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짜 소송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소송이라는 것이 자신이 이제 그 받을 이제 웅동학원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엉터리로 수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그 채권을 확보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배임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캠코 해상관리공사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치명적이었거든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됐다면 혹시라도 이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그 수사와 재판에서 동생 부분은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고 실형을 내렸지만 네. 나머지 조 전 장관과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들은 다 무죄가 났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서는 검찰이 2연패를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앞에 조범동 씨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조건 씨의 경우도 그렇고 개인적인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됐지만 그것이 조국 장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가족 비리 혹은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어주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결국 뭐 검찰 입장에서는 한 방씩 먹은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동생 그 관련된 재판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네. 조 전 장관 재판 관련해서 어떤 그 연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어진 거네요.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 혐의가 굉장히 연결고리가 끊어졌고요. 이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동생의 선고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웅동학원 부분이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정 교수가 실신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정경심 교수 재판을 이제 김태형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네. 특히 지난주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얼굴이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몸이 안 좋은지 엎드려 있으셨어요. 근데 그 자기 자리 그 네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이렇게 네, 엎드려 피고인석에서.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이제 그 허리를 고추 세우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눈 치료는 여전히 한쪽 그렇게 치료 그 받은 상태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구토가 나올 것 같다는데 그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그 퇴정시키는 건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 진단서나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얼굴만 봐도 이거는 아픈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퇴정하셔도 좋다. 판사가 직권으로 이제 저 퇴정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좀 과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오는 도중에 바로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그 보통 기자들이 그 재판에서
그 상황을 묘사하거나 혹은 누가 말하는 걸 받아치려고 노트북만 보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본 기자들과 못 본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본 기자들은 머리부터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디 부딪혔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김태형 기자는 딱 그 넘어진 곳 이후에 쓰러져 있는 상태는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재판부에서 방청객들과 기자들을 다 나가라고 해서 그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게 한 몇 분 정도 대략 20분 정도가 시간이 네, 그래도 꽤 거기서 진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에만 해도 재판을 거의 연이어서 들어갔었어요. 본인 재판에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 재판에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증인으로 불려갔었고 또 검찰이 질문이 좀 지나치게 좀 이게 좀 야비한 느낌이 들 정도의 질문이었으니까 사생활을 자꾸 들추는 거라든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좀 더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형 기자가 또 앰뷸런스에 실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서 아주 생생하게 또 그 기록을 또 했더군요. 네, 그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정경심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된다는 게 솔직히 그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결정. 그거는 굉장히 잘한 네.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의 어떤 실제적인 그 법리적인 판단과 상관없는 그런 네. 개인의 건강 관련 사안이잖아요. 뭐 가장 지금까지 나온 영상 중에서 가장 생생한 영상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이 그대로 그 내보내는 것이 과연 뭐 국민의 알 권리에 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애초에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 그 등장했을 때 우리 작년 말에 네. 한국의 언론은 두 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한 언론과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 두 종류로 나뉘어졌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문제. 그 병사 아들 휴가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는 사실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과연 그 추미애 당시 당 대표가 여당 대표냐 야당 대표냐 우리 두 사람도 좀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그 추미애 당 대표가 당선됐을 때 2016년에는 야당 대표였던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여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아들의 휴가 기간이 2017년 6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일병의 휴가가 문제가 됐던 기간, 그 당시는 여당 대표였다는 게 확실합니다. 예. 검찰에서 지금 하여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해서 뭐 1,600개의 파일을 가져갔는데 그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누가 전화를 했는지 민원 전화가 다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민원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올 초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 손 꼽아서 한 10번 정도는 이건 간단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고 이게 무슨 어떤 다른 격가지들 의혹 다 필요 없고요.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그 해당 부대 장교랑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가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자꾸 핵심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서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지난주에 나왔던 병장 회의를 하면서 뭐 이게 진실과는 멀어지고 코미디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병장회 이런 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무슨 뭐 민주 군대라도 병장들이 회의에서 그 일개 일병의 휴가를 논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뭐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추석 전에는 발표할 것 같지가 않고요. 아마 추석이 지난 뒤에 발표를 해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두고서 조금 이런저런 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도 조금씩 감지가 됩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일단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법적인 잣대고 정치인으로서 당시 여당 대표로서 잘못이 아니라 잘 못한 것, 잘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건 법적인 부분과 다른 정치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정치적인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법 처리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물론 이제 법조계 뒷얘기를 중심으로 그 3D를 하고 있지만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그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그런 그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내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네. 4만 명의 청원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일부 그 언론 보도에 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이거 내가 한 거다라는 네. 녹취록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있었고요. 네. 그 녹취록이 나오기 전부터 소위 말 제보자 X를 통해서 그런 얘기 좀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한 자료가 있는데 윤석열 당신이 이제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올까 했더니 바로 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모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실은 개입하고 작전을 짰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 서명 운동 그래서 4만 명이 모였는데요. 이게 뭐 엄청 오랜 기간이 아니라 2주 만에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또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각종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제보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부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 취재 중입니다. 그 제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거죠. 네, 아직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보라서 뭐 제보를 다 얘기하면은 물론 요새 뭐 다른 데서는 보니까 제보만 들어가도 단독 이래가지고 합디다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4만 명이 서명을 한 게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돼 있는 김건희 씨 관련한 사건을 네. 제대로 수사를 해라, 빨리 진행을 해라. 네. 그걸 촉구하는 거죠.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5개월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년 2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빨리빨리 수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무부에도 같은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었다가 네. 그게 또 6부로 또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형사 일부에 좀 많은 사건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사건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형사 일부의 하중이 너무 많이 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형사 6부로 갔다는 것은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 부서도 또 다시 재배당이 됐죠. 네, 형사 7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리 내용이 조국 전 장관 때랑 거의 비슷해요. 네. 자녀 입시 비리, 뭐 흥신학원 사학 비리,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이런 네. 의혹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미 혐의가 확실하게 포착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입건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자면은 조금 너무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에 이제 부서를 바꿨기 때문에 새롭게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사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기사를 쓰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측에서 나경원 의원 예. 보좌관이라고 해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보내주면 내가 기사를 내리겠다, 혹은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잘했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정말 존경받는 진보의 아이콘, 미국 그 대법관 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그 별세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진보 보수라는 딱 어떤 그 법관의 인사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무조건 지명을 하고 그 지명자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근데 정말 진보의 아이콘,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환호하면서 노토리어스 RBG라는 그런 그 멋진 별명까지 지어줬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한국 진보계의 아이콘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대중성과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토리어스 RBG 레스트 인 피스. 네, 저희 아주 3D 그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1개월째 됐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그 설 연휴 때도 그 휴방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저희가 좀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